안녕하십니까. 자,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문제죠. 15하고 2가 있고 2하 120이 있습니다. 바로 밑변하는 공식이 생각나고 역수 취하면서 서로 뒤집어 주시면 로그 2의 120에다가 빼기 밑변한 로그 2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로그 2의 15분의 120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이 될까요? 약분 당연히 돼야겠죠. 8, 8, 5, 40 올라가고 120 맞습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답은 3 되겠습니다. 17번 F'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당연 부정적분인 fx가 떠올라야 되고 적분을 해볼까요? 일단 x세제곱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x제곱 하면 2x 될 거고 미분하면 플러스 c인데 자, 0 넣으면 2가 되죠. 0 넣으면 2가 되니까 c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f1은 1 더하기 1 더하기 웃어서 죄송합니다. 2는 4 해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8번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나가자면. 근데 얘 2고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변에다가 2를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수 2는 빠질 거고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 빠져나가고. 그래서 쥐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지금 A8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얘가 A8까지고 얘는 2분의 1에 A7까지 합이니까 이 두 식을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빼주고 싶다. 그죠? 그러면 앞에 10까지는 짱짱 날아갈 거고 빵빵 날아가고 2분의 1에서 1서부터 7까지가 2분의 1에 1서부터 7까지가 그대로 빼기 더하기로 날아가면서 남는 것은 마마 뿌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8항의 마지막 항인 A8만 남겠죠. 얘가 56 빼기 5인 6이 될 겁니다. 되겠죠? 따라서 A8은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뭐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죠? 필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을 해서 일단 미분할까요? F'X는 3X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겠군요. 됐죠? 그래서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f 프라임 값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x에 대한 근이 복소수근 위로 뜨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 위쪽으로 y축 x축 위쪽으로 항상 뜨게 하려면 우리 고1 때 했습니다. 그죠? 판별식 뭐 지금 짝수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활용을 하죠.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고일 거 중요합니다. ac죠. c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겠더라. 그래서 얘가 복소수근 이상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같거나 작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 푸는 것이고 얘가 4a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38, 24a 0보다 같거나 작고 4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a로 묶어주면 a에 a-6이 되겠네.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부등식 4이다. 그죠? 0, a 축일 때 6 포함하고 다 색칠해서 4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될 수 있는 범위고 실수 a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6이겠다.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6이다 라고 아주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가 어렵게 생겼는데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 친구가 0, 1에서 일단 직선의 형태가 정해져 있고 뒷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건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형태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AB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뭐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이런 것도 생각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x가 0일 때를 한번 체킹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에도 0 집어넣으면 0, 0, 0, 예, 날아가네, 그죠? 0 날아가고 F1이 B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근데 F1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0, 1 닫힌 구간에서 다 이렇게 정의되니까 x에 1 넣어도 당연히 성립해야 돼. 끝점이라서. 그래서 f1은 1로 주어져 있고 b는 1이라는 게 일단 밝혀집니다. 다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조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딱 해보면 f 프라임에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곱의 미분법으로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거든요. 가 A가 된다는 소리인데 A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구간을 0, 1로 이렇게 제한을 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0, 1 개구간에서 정의됐다 해서 미분을 해도 되겠지만 0, 1 폐구간을 해도 좌미분 개수로 보게 되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 1 구간에서 x가 이제 정의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이 f 프라임 x 플러스 1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f 프라임 x는 이 구간에서 x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얘가 x를 미분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x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얘를 1로 바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얘가 0, 1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a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f 프라임 1을 알 수 있을까가 지금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일단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죠. 딱 0을 집어넣으면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1 마이너스 f0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 0일 때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일단 0이고 x에 또 0 늘어나니까 또 0이네. 다 필요 없고 얘가 이제 a가 된다 소리니까 f 프라임 1이 a가 된다 소리예요. 됐죠? 그런데 fx가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럼 1에서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나 같아요. 근데 좌미분 계수는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조건 때문에 1 왼쪽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f 프라임 1 마이너 이렇게 쓰나? 1 좌미분 계수 이렇게 쓰죠. 얘는 우리가 정보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얘를 미분해서 1 왼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왼쪽의 길기인 미분하면 1이죠. 맞죠? 미분하면 1이잖아요.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또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0, 1에서 정의가 돼 있더라도 그 뒷구간부터는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의를 좀 써보면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은 물론 x가 0일에서 정의됐다고 할게요. 일단 구간을 정의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넘어가니까 x에 fx는 0일에서는 x로 정의됐댔어요. 가조건에서 더하기 넘겼고 x 더하기 a가 1이었고 b도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0일에서 정의됐을 때 fx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1부터 2까지면 우리가 이것도 작년하고 예시문항하고 그 다음에 모의평가에서 계속적으로 요새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행이동 문제죠. fx의 dx인데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얘 적분 구간을 그 1부터 2까지의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당겨보죠. 당겨본다. 당겨본다면 fx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fx 플러스 1이 된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넘겨주면 얘는 플러스 x 안에서 플러스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보게 되면 0일에서 x가 정의되어 있고 그때는 이렇게 정의된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탈바꿈되냐면 이차함수 형태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로 정의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 적분해주면 끝이죠. 적분해볼까요? x의 세제곱 3분의 1. 그러니까 끝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학교 수학에서는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끝에서 연속, 끝에서 미분 가능. 이것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0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제 분수 계산인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고 0은 필요 없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분의 짜라란 2 더하기 씁시다. 또 실수할라. 3 더하기 1은 6이죠. 따라서 6분의
5 더하기 6이니까 11이고 이 녀석에다가 우리 60배를 해줘야 되죠. 60배를 해주면 약분해서 10이 되고 와 숫자 크네요. 110의 마킹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풀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개념을 이제 끝구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묻고 있는 문제였다고 봐집니다. 자, 21번인데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석제 풀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약간 IQ 테스트라 해야 되나? 약간 일반적인 해법을 좀 벗어난 풀이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은 1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 항이 이제 일단 써보면 1부터가 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이제 10승까지 하는 거잖아요. 2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아마 1024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짜집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약간 좀 아이디어는 필요하죠. A9, A10인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다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2니까 2, 4, 8 이제 등비급수죠. 16, 32, 64, 128, 256 유명한 숫자잖아요. 256, 518인가? 518, 1024. 이상한데 518이 아니고 510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A1부터 A9까지 해보면 그 무한 등비 아니 그 등비급수 합공식 때문에 2-1분의 초항이 2고 2의 9승까지만 해보면 9승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밑에 1이고 얘가 결국은 2의 10승 1024 2의 10승에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수로 쫙 더하게 되면은 1022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A 안에 있는 알맹이 자체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갈수록 지금 범위가 이 그 덤덤해지는 범위가 엄청 커지거든요. 마치 로그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크기처럼 변하는 정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끝에는 마이너스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마이너스 2가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까지 다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4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큼 차이 나냐면 마이너스 10 정도를 빼줘.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가 더 빠져야 돼요. 아니지. 마이너스 12가 더 빠져야 되죠. 이 두 개가 다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 차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만큼 더 빼줘야 10까지 합이 이제 마이너스 1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부분에서 이제 배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재밌게도 마이너스 11을 모조리 다 빼주면 그만큼이 또 12만큼이 더 있었던 게 더 빠지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11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 녀석은 6을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을 줘버리면 그만큼 상쇄가 되는 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 A1하고 A2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줘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나머지 이제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약간 감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1022라 했으니까 1022에서 지금 빠진 게 6만큼 빠졌잖아요. 6만큼 빼버리면 1016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이 일단 1016이에요.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1024에서 6이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1030이 빠진다고요. 그럼 두 개를 더해보세요.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숫자가 이상이 있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1. 이걸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풀인 것 같아요. 32, 그 다음에 128, 약간 수능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두 녀석의 합은 40이고 이 두 녀석은 보자. 641이 되고 나머지 두 개 합하면 680이고 거기서 이만큼 빼줘야 되니까 와 숫자 큰 주관식 답이네요. 678이 마킹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답 맞는 것 같고 678입니다. 이게 21번 문제였고 22번 그럼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최고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f'x가 제로가 닫힌 구간 여기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거든요. 자,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뜯어가 볼 텐데 일단 모든 A에 대해서 A 플러스 우극한이랑 A 자극한이 항상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거든요. 이게 일단 저 문제 보자마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실험을 했어요. 3차 함수 대충 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자. 뭐 대부분은 그죠? 이렇게 나온다 칠 것 같으면 얘의 극값이 이 부분이잖아요. 풀어볼게요. 됐어요? 최후 계수는 2분의 1 적어놓을게요 그냥. 어쨌든 3차 함수고 그러면 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2차 함수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대충 부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닫힌 구간 자체를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쪽에서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이짜리 구간을 쫙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고 일단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녀석을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도 이게 딱 구간이 지금 크기가 이짜리는 거 봐서 저도 1, 3 뭐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그냥 바로 이제 알파 이 근을 이제 알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고 써도 되지만 구간을 이동할 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2라고 해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알파 플러스 이제 뭐 사실은 뒤에는 사실 근을 생각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낀 게 나 조건 때문인데 제일 처음에는 얘가 1이 되든지 뭐 이제 생각해 보면 근이 이제 만약에 t랑 t 플러스 2가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가 생기니까 gt가 이제 2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쫙 이동을 해주면 가다가 어디서 끊겨가지고 1 됐다가 또 끊겨갖고 0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 1, 0 아니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데 얘가 지금 2를 갖는다는 소리거든요. 2를 가질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2를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2를 근방으로 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점핑이 생긴다면은 우극하는 이제 좌극하는 이상의 A면 좌극하는 2가 되는데 우극하는 한 칸 차이가 나면 1이 돼 버리니까 3이 되거든요. 그래서 2를 벗어나 버리니까 모순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하면 가능하더라고. 예를 들면 A가 있어가지고 딱 2만 딱 한 점을 갖고 나머지는 다 1을 갖고 빵꾸 내고 1 갖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면 A의 자극한도 1이요 우극한도 1이 돼버리니까 1 더하기 1인 경우밖에 케이스가 안 생기면서 항상 2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라는 녀석이 이제 그 실근의 개수인데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T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점을 제가 알파라고 둔 거예요. 그냥. 특수한 케이스. 이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둬버리면 알파라는 점에서 2를 갖지만 그래도 좌극하나 우극하나 전부 다 끽해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실험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알파면 알파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구간을 이제 2짜리인 크기니까 예를 들어 이제 t랑 t 플러스 2짜리인 구간을 들고 오게 되면 알파 지점에 있을 때 파란색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 지점에 들어왔을 때 보세요. t랑 t 플러스 2가 이 지점일 때는 근이 이 구간에서 지금 그 두 개의 f 프라임 0이 되는 근을 갖죠. 정의를 보이시죠? 시간의 개수가 2니까 요때 g 프라임의 값, 아니 g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지켜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수프리미엄, 인피멈 개념도 좀 여기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때요? 근이 한 개밖에 안 생기니까 곧바로 점핑되면서 이제 빵꾸가 나면서 1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쭉 가게 되면 요 알파 플러스 2까지는 그대로 1을 유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가 왼쪽 끝점이 됐을 때 어때요? 알파 플러스 4가 있다면? 왼쪽 끝점이 됐을 때 그래도 그는 한 개 그두고 있으니까 이때는 색칠을 해줘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서 버리면 이제 빵꾸가 나면서 이제 근 안 갖게 돼요. 즉 말하자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에서는 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형태로. 그럼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왼쪽으로 와버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2짜리 구간 크기예요. 2짜리인 걸.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오면 이 지점일 때 이 t값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왼쪽이 t값이에요. 왼쪽 끝값이 t값이에요. 이 값일 때 정확하게 지금 1이거든요. 1. 그렇게 하면서 쭉 따라가게 되면 1로 근을 갖게 되다가 얘가 오른쪽 끝점이 됐을 때 딱 이렇게 두 칸짜리 크기거든요. 전부 다 이게 2짜리 크기예요. 두 칸짜리 크기인데 이게 끝점이 딱 알파가 됐을 때는 당연 근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팍 벗어나니까 빵꾸가 나고 요걸 이제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되시겠죠? 되겠죠? 네. 그러면 G 알파가 2가 되고 이 F4도 지금 알파가 지금 합성이 걸린 건데 F1이 알파일 때만이 이제 이렇게 될 때만이 이게 이렇게 딱 점핑되는 한 점만 딱 되는 걸 가는 거고 F1도 F4도 알파로서 값이 같아야 되니까 3차 함수에서의 형태가 높이가 같은 상황은 여기 이제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쫙 라인을 탔을 때 라인 땄을 때 이 경우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보게 되면 x축 한 번 더 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축 껐고 이 녀석이 1일 때 알파고 쭉 따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이제 4라는 거죠. 이게 검은 색깔이 fx죠. 그럼 해석이 끝났어요. 지금 이 알파가 결국은 1이라는 소리고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알파 플러스 2가 지금 3이라는 소리거든요. 다 지울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이 부분이 지금 1이란 소리고 똑같은 라인이에요. 도함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3이란 소리죠. 북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형태가 안 된다고. 왼쪽 생각해보면 이 1일 때 지금 G1 갈 때는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1 더하기 1로 2가 되고 또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을 때 A일 때는 또 1이니까 2가 되고 이 부분일 때는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0이 되면서 1 되고 이 부분에 0 더하기 0이니까 어쨌든 모든 경우가 다 되거든요. 이 경우는 어차피 극한이라서 그 함수값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라인에 이 부분이 3이 되고 3차함수 비율관계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이 녀석 형태가 지금 정확하게 1, 3을 도함수의 근으로 갖고 최고 계수가 2분의 1인 탓에 실제로 F'은 2분의 1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생겼잖아요. 미분하게 되면 F'X가 2분의 3에 3 떨어질 거니까 근을 1하고 참 갖는 거죠. 그러니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가 F1이나 F4나 전부 다 알파로 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우리가 뭐라고 확인됐냐면 1인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F0일 때 G에 대한 값을 1로 준 이유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아마도 지금 1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지금 F0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F0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들어와야 된다고? 아, 이 4를 너무 늘려가지고 뒤쪽으로 안 빼가지고 이 부분이 밖으로 튕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넣으려고 이렇게 준 조건 같은데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형태는 지금 만족 안 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도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1일 때 1인 거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짝퉁 홀통을 한번 써볼까요? 저도 지금 한번 도전해보는 건데 짝퉁 홀통으로 x축만큼 이동했다고 보면 fx가 2분의 1이고 x-4를 근으로 가면서 튕기고 다음 x-1에서는 튕기죠. 제곱에 얘까지 해서 x축만큼 1만큼 올려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맞나?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 맞죠? 잠깐만. 네, 뭐 미분한 걸 적분해가지고 C값 구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이 x축 보고 1만큼 올렸으니까 얘 그럼 fx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검은 색깔이 이 그래프니까 미적분도 풀어야 되니까 좀 쉽게 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F5를 넣으면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F5 넣으면 2분의 1에 5 집어넣으니까 1이고 4의 제곱인가요? 4 곱하기 4 더하기 1이죠. 약분 2고 2, 4, 8 더하기 1은 9. 네, 답은 9로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앞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실험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쫙 당겨가면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서 이 근 사이 간격이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죠. 나조건 요 부분하고 요 상황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단답형 공통문항까지 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